자, 그럼 어떤 척추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추간공 확장술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시술을 받았는데 예.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가 신경 치료를 했다든지 네. 아니면 그다음에 카테터를 통해서 우리가 신경 성형수술을 했다든지 그런 예. 수술을 했는데도 재발한 환자 치료가 잘 안 되고 어느 정도 좋아졌다가 추간공을 동반해 가지고 척추관 협착증이 있는 환자는 추간공만 뚫어줘도 척추관 협착증이 아주 심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령이라든지 만성 질환이 가지고 있는 그런 협착증 환자의 경우에는 수술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위험한 수술보다는 간단한 시술을 통해서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좋아지는 환자들이 상당히 있으니까 이런 환자들이 우리 추간공 확장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간판이 파열된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는 옛날에는 수술하는 것이 먼저 초있으면 먼저 수술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점점 디스크 환자도 염증이 일어나 가지고 통증이 가중된다는 것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 이렇게 간단하게 추간공을 확장시키고 확실한 디스크 주변에 염증을 치료함으로써 파열된 디스크도 한 3, 4개월 지나면은 완전히 흡수되는 것을 여러 환자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간반 디스크가 파열된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도 좋은 추간공 확장술의 대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수술을 기피한 환자의 경우에는 협착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환자를 통해서 한 60 내지 70% 환자가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가 좋은 대상이 됩니다. 예. 그럼 척추관 협착증이나 허리 디스크로 인해서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라 다리로 내려가는 증상 때문에 뭔가 좀 불쾌하고 저림 증상이 불편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오늘 소개해 주신 추간공 확장술로 이러한 다리 통증까지 좀 함께 해소를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물론 모든 목적이 다리의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체열 검사에서 그 좋은 예가 이렇게 있습니다. 체열 검사에서 신경 유착이라든지 혈류 장애가 심한 경우에는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가 굉장히 떨어진 환자입니다. 네. 이런 환자들이 우리가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혈류를 개선시키고 온도를 올려주면은 다리 온도까지도 혈류가 개선되고 그다음에 자율신경의 기능이 회복돼 가지고 피부 온도가 3 내지 4도가 이렇게 올라가는 아주 전형적인 그런 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가 시리고 저린 환자도 어느 정도는 호전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도 좋은 치료 대상이 됩니다. 추간공 확장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과정을 저희가 영상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허리 옆쪽으로 저희 특수 키트가 추간공을 향해서 시암을 보면서 정확한 위치를 잡고 이게 추간공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추간공 주위에는 이렇게 두꺼운 인대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이 인대를 추간공 밖으로 긁어내면은 네. 인대라는 건 뼈에 딱 붙어 있을 때는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가 이게 뼈에서부터 떨어져 가지고 공간이 넓어지기 때문에 추간공이 확장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염증이 많이 있는 것을 염증 치료제를 통해서 이것을 깨끗이 씻어내면은 주위에 있는 염증이 다 없어지고 신경이 부어 있는 것, 그 다음에 신경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염증 요인들이 다 없어지고 혈류도 개선되어지고 이게 추간공 확장술의 기본 원리입니다. 네, 이렇게 두꺼워진 인대를 긁어내서 신경의 흐름과 혈류의 압박까지 개선되는 모습을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추간공 확장술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 좀 정리를 해보고요. 특징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간공 확장술은 다른 뼈를 제거한다든지 그다음에 근육의 손상 없이 요통이라든지 척추관 디스크가 협착증이라든지 그런 것이 치료가 가능한 그런 방법인데 이 수술은 수술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로서 치료가 가능하고 그래서 예. 당일 입원하고 당일 퇴원할 정도로 회복이 굉장히 빠릅니다. 물론 이제 통증이 심한 환자들도 간혹가다 있지만은 자기 상처가 별로 크게 하지 않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고 감염 위험도 적고 그다음에 추간공 확장술인데 척추관의 유착이라든지 협착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령 환자들인지 만성 환자한테도 이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료 범위가 상당히 넓은 게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 조직에 손상이 없기 때문에 비교적 안전하게 치료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저희가 살펴봤고요. 실제로 추간공 확장술로 중증 척추관 협장증을 치료받으신 분들의 좀 좋은 사례를 저희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41세 여자 환자인데 어느 정도 척추관 협장증이 진행되다가 예. 갑작스럽게 디스크가 파열된 환자입니다. 통증이 심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통증이 굉장히 심하고 네. 감각 이상도 생기고 이분의 경우에는 대소변 장애까지도 아. 너무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예. 대소변 장애까지도 생겼던 환자입니다. 이런 환자의 경우에 대부분이 수술을 원하는데 환자가 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희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염증 치료를 효과적으로 한 4, 5회 차례 가서 염증 치료를 하니까 튀어나온 디스크 자체가 파열된 디스크 자체가 흡수되어지고 그래서 추간공을 통해서 흡수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치료 후에 MRI를 찍으니까 터진 디스크 자체가 완전히 흡수되어져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경우에는 아주 치료가 잘 된 환자, 별다른 더 큰 신경 손상 없이 대소변의 장애까지도 개선됐던 그런 환자들입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심한 협착증과 동시에 이와 같이 디스크가 많이 튀어나온 거, 거의 파열 정도로 이렇게 심한 경우였는데 이런 환자의 경우에는 한 2년 전부터 통증이 증상돼가지고 만성으로 오다가 갑자기 심한 통증이 동반되는 환자입니다. 물론 만성일 때는 한 200m 거리만 걸어도 한 3번 정도 쉬어갈 정도로 그런 심한 환자였는데 여러 가지 차단술도 하고 인대 강화 주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없어졌는데 저희 추간공 확장술을 실시한 후에 한 서너 번 이상의 통증을 치료하는 염증 치료를 실시한 후에는 통증이 없어졌던 그런 환자들입니다. 요 예는 우리가 디스크가 파열된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물론 파열됐기 때문에 증상은 갑자기 올 수가 있어요. 만성적으로 오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너무 심해져가지고 대부분이 심한 염증하고 같이 동반되어지거든요. 물론 신경도 많이 눌려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경우에 추간공 확장을 통해서 디스크를 제거하지 않더라도 신경이 눌려있는 신경을 먼저 부분적으로 감압을 시키고 그다음에 혈류를 개선시키고 염증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지면은 터져나온 디스크가 한 4, 5개월에 걸쳐서 서서히 흡수돼가지고 한 4, 5개월 후에 찍은 사진에서 보면은 완전히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주 치료가 아주 잘 된 그런 환자의 예입니다. 저희가 개선된 사례를 좀 살펴봤고요. 척추 수술보다는 부담이 상당히 줄어있고 또 효과적인 치료법이기는 하지만 이 치료로 인해서 또 부작용이나 시술 후에 주의해야 될 점도 저희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예, 추간공을 통해서 우리가 키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추간공 주에는 혈류가 굉장히 복잡한 혈관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출혈 위험이 굉장히 있겠고 그다음에 혈전 용해자라든지 그런 것을 복용하신 분에는 이런 출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치료하는데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혈 위험이 제일 큰 문제고 두 번째는 이제 감염 위험이 아무래도 키트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있는 인대를 긁어내고 하는 과정에서 감염 위험이 간혹가 생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수술을 하고 시술하고 난 다음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이외에는 별다른 큰 부작용 없이 그래도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이 시술을 마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간공 확장술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영상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반복드려 설명드리는데 이것은 전신 마취가 아니고 부분 마취로만 시행하는 그런 한 30분 정도 걸리는 간단한 시술 방법입니다. 저희가 추간공을 넓힐 수술을 하게 될 경우에는 한 4-5시간 걸리는 척추 융합술을 실시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많은 부위의 확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은 우리가 추간공을 통해서 간단하게 인대만 긁어내므로 해서 추간공이 확장되면은 그 다음에는 혈류 개선 효과도 일어날 수 있고 그 다음에 감압 효과도 일어날 수 있고 나중에 그쪽을 통해서 약물을 주입했을 때 약물이 침투가 효과적으로 척추 안쪽에 척추관까지도 약물이 충분히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적인 신경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카테타를 시술하는 장면에서는 카테타를 통해서 염증 치료제를 효과적으로 뿌려줘 가지고
주위에 있는 신경 주위에 있는 염증을 일으킬 수 있는 인자들이라든지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여러 인자들을 같이 우리가 치료를 함으로써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치료 방법입니다. 허리, 다리 통증으로 고생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추간공 확장술을 통해서 치료 후에 집에서도 꾸준하게 좀 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운동법이 있는지 또 척추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래에서 환자들한테 적극 추천하는 운동이 코어 운동인데 모로 누워가지고 이게 다리라면은 다리를 들었다 놨다 네. 들었다 놨다 한 20cm 정도 저희가 운동을 하거든요. 다리를 들었다 놨다 들어놨다 놨다 이것을 한 50회 정도 한 30에서 50회 정도 반복을 하다가 힘들면은 반대쪽 다리를 또 들었다 놨다 이런 치료를 번갈아가면서 한 10분 정도. 이건 집에서 그냥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편하고 있는 복장 그대로 아주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운동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환자들한테 이 추천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척추 질환의 예방법은 허리에 충격을 적게 가는 게 좋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반복적으로 들거나 과격한 운동은 절대 삼가하시는 게 척추 쪽에서는 좋은 운동이고 그다음에 정상 체중을 유지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다리를 꼬거나 지나치게 굽이 높은 여성분들이 신고 다니는 것은 들 수 있으면 자제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허리를 지탱하는 이런 기립근을 강화하는 운동, 특히 제가 말씀드린 코어 운동이 이 운동을 꾸준히 매일 하루에 한 10분 내지 20분 정도만 매일 밥 먹듯이 이 운동을 하면은 허리가 아주 튼튼해집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말씀 전해주신 신경외과 전문의 박경우 원장님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